안녕하세요. 지금부터는 2강 독서 모임을 위한 준비입니다. 독서 모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 강의의 구성을 독서 모임을 준비하는 순서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독서 모임을 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지? 라고 질문을 제 스스로 나는 독서 모임을 하기 전에 뭘 준비했었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좀 더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독서 모임의 대상과 목적을 알면 좋겠더라. 그리고 책을 어떻게 고르는지를 좀 알면 도움이 되겠더라. 그 다음에 독서 모임을 하고 난 다음에 얻고 싶은 기대 효과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독서 모임을 위한 준비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강의에서는 독서 모임을 위한 준비, 대상과 목적, 책 고르는 법, 그 다음에 독서 모임에서 얻고 싶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자, 독서 모임의 대상과 목적을 정한다. 이거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요즘에 스레드나 인스타를 하다 보면 책을 추천해 주세요.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그냥 무작정 책을 추천해 주세요는 추천해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추천해 주지 말라는 뜻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내가 책을 추천을 받고 싶으면 누구에게 그죠?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추천받고 싶다는 걸 알려줘야 추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령 요즘에 너무 우울한데요. 나보다 더 우울한 이야기가 궁금해요. 저는 요즘에 너무 우울해요. 그렇지만 저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책을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독서 모임을 할 때도 그냥 독서 모임 한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독서 모임에 참여할지, 그리고 그 독서 모임을 왜 하는지를 알아야 책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책을 정할 수 있습니다. 책을 정해야 독서 모임이 시작됩니다. 제가 아까 두 번째 강에서 표현 중심 독서 모임이라고 했고,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독서 모임은 같은 책을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읽고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때론 책을 못 읽어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발췌와 질문을 함께 준비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책을 못 읽어 와도 독서 모임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첫 번째 전제는 책을 읽고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독서 모임입니다. 그리고 책을 읽고 참석해야 되겠다는 독서 모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 독서 모임의 3요소, 사람, 책, 그리고 진행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이 정해져야 되는데 누가 올지 왜 오는지를 모르고 책을 정한다는 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서 모임을 생각한다. 나는 독서 모임을 해보고 싶어. 하면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은 누구랑 같이 하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지? 나는 왜 이 독서 모임을 하고 싶어 하는 거지? 그렇게 질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야 여러분들이 책을 고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뒤에 가서 어떻게 책을 정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랑 함께 할 것이냐? 이게 나이 순으로 좀 나눌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험 순으로 나눌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속별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누구랑 함께 할 건데 이랬을 때 참가하는 사람들의 연령, 그 다음에 경험이나 지식의 정도, 그리고 이분들이 특별히 소속된 공동체가 있나? 가족 구성원인가? 직장에서 하는가? 학교에서 하는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냥 사회에서 하는 동아리인가? 그죠? 그러면 어떤 책을 고를지가 이제 좀 윤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초등학생들한테 지금 소년이 온다라든가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힐 수 있습니까? 그건 힘든 이야기죠. 그죠? 동화는 성인이나 청소년이나 초등학생들한테 다
읽히거나 같이 읽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생들한테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고 같이 의견을 나눈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이뿐만 아니라 그래서 독서력 또는 경험, 지식들을 좀 고려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인지 익숙한 분인지를 한번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소속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 동아리 정도 활동인 건지 아니면 학교에서 하는데 학교 안에서도 동아리 때문에 하는 건지 아니면 지식을 더 깊고 넓게 학습 효과로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직장에서 하는 것도 전문 분야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힐링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죠? 어떻습니까? 가족도 마찬가지죠. 지식을 포커스를 맞추는 건지 아니면 두루두루 가족 간의 유대관계도 향상시키고 지식 정보도 좀 쌓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에 대한 거라든가 아니면 대통령의 권력이라든가 헌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최대한 구체화 시키면 시킬수록 우리는 더 적합한 책을 고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목적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독서 모임을 왜 하는가?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관계 중심인가, 성찰 중심인가, 학습 중심인가, 아니면 프로젝트 중심인가? 이렇게 보니까 좀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 텐데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주면 훨씬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여기 보입니까? 네. 관계 중심 독서 모임이라고 하면 동화책이나 아니면 읽기 쉬운 책을 주로 합니다.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친구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 안에 있는 학급 내에 있는 거부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직장 내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정 다짐을 하는 그런 독서 모임을 관계 중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고 짧고 뭐 이런 것들 가지고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성찰이란 뭐냐? 여기 벌써 보십시오. 여기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노너, 그 다음에 초역 부처의 말 이런 성찰 중심 독서 모임을 왜 하겠습니까? 지금 2025년 대한민국에서 살기 편하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좀 힘들었는데 지금 내 직업이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될까 안 될까? 그러면 심리적으로 불안합니까? 안 불안합니까? 그럴 때 어떤 도움이 되고자 하는 심리학 책 또는 어떤 성인의 말씀 그 다음에 종교서적 같은 것들을 가지고 하면 성찰 중심 독서 모임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학습 중심 독서 모임은 궁궐 조선을 말하다 이런 것들은 제가 일요일에 한 번씩 경희궁에서 궁궐 해설을 하는데요. 거기서 궁궐 해설을 하면서 좀 더 궁금한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는 학습을 하고 싶어서 그 다음에 이 대상에 대해서 좀 더 깊고 넓게 파보고 싶어서 읽은 게 궁궐 조선을 말하다 이런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홍준의 한국미술사 강의 이게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이거든요. 6권이었던가? 아무튼 이런 책들은 독서 모임을 하는 목적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정 다짐을 하려고 독서 모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학습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학습이라는 건 무궁무진합니다. 뭐 경매에 대한 걸 수도 있고요. 주식에 대한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상과 목적을 알아야 책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대상을 분류해봤고 그 다음에 목적도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럼 남은 건 뭡니까? 책을 어떻게 선정하면 될지 책 고르는 방법에 대한 부분 이제 아까 여기 보면 다 나와 있긴 하지만 마무리 차원에서 한번 점검하고 이번 장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